예, 안녕하세요. 저 윤지훈 강사입니다. 다 아시죠? 네, 시험 난이도는 어떠셨어요? 어려웠나요? 쉬웠어요? 자, 지금 그 경제학 공부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나머지 분들은 예비 순환 정도 또는 다른 강의도 들어보신 거죠? 자, 지금 현재 난이도는 그 예비 순환을 수강을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꾸준히 복습을 안 하셨다면 그럼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뭐 쉽게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비 순환 끝나고 그래도 복습을 꾸준히 하셨다면 적어도 어느 파트의 어느 내용인지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난이도 자체가 실제로 여기 나오는 그 뭐 해설지 보시면서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때 있는데 그 정답을 뭐 얼마나 많이 맞췄고 적게 맞췄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1순환을 앞두고 있어요. 1순환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경제학 1순환에 대해서 많이들 다양한 고민도 하고 또 이제 많이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비순환 경제학이 너무 재밌어서 경제학이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 빨리 1순환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예,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은 들지 않죠. 근데 이제 다른 많은 경우는 경제학 공부를 예비순환을 했고 또는 이제 조금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서 다른 강의도 좀 들어봤고 그런데도 경제학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실제로는 수학을 요청하는 그런 느낌의 과목이 성격이 좀 있다 보니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수험생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준비하는 뭐 외무고시, 외교원이죠. 외교원, 그다음에 5급 공채 시험 자체가 이과 분들보다는 문과 분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하시게 돼요. 그 수학을 한동안 놓았다는 거죠. 그 뭐 고등학교 때 좋아했을 수도 있고 뭐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좋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대학교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아 드디어 이제 내가 수학과 관련된 건 손을 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이제 즐거운 감정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런 그 진로를 정해 버리시는 바람에 미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가볍지만 적분도 해야 돼. 근데 그 어릴 때 배웠던 미분, 적분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미분을 왜 해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그 누가 대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콜라와 햄버거를 개수를 정할 때 효용 극대화가 어쩌네, 뭐 한 개 효용을 가격으로 나누네. 누가 이렇게 살아?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앞으로도 합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미시경제학적인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인정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 적당히 너무 더우면 콜라를 먹고 콜라가 많으면 햄버거를 먹고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그 어느 기업이 지금 현재 이윤국 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매기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고 예, 그런 기업들 거의 없어요. 그 좀 손해가 나면 슬퍼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윤이 나면 뭐 좋아하거나 안주하거나 또는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키워 나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예, 이런 그 수학적인 감각이 아니고 이 자신만의 감각으로 오히려 거시경제학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그런 이제 감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뭐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후생이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이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오히려 여러분들 중에서 직렬 중에서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행태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 여하튼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실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안 쓰입니다. 그 저도 이제 경제학 연구 강의한 지 벌써 10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안 살아요. 집에서 눕고 싶으면 누워 있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을 때 분명히 더 좋을 건 알면서도 귀찮아서 안 나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이 경제학은 그냥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셈이 되는데 이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과목이 아니고 그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과목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또 경제학을 또 심도 있게 또 확장하고
뭐 예컨대 농업 경제학, 뭐 부동산 경제학 이런 쪽으로 확장하고 그런 공부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의 목표를 생각해 보자고. 그 가끔 제가 강의하다 이제 끝나고 질문을 받다 보면 이런 질문 좀 많아요. 이제 그날 배운 내용을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토빈의 Q에 따르면 이게 그 한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한계들을 다 우리가 외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경제학 공부가 그 우리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과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이 매개체는 답안지 한 장이란 말이에요. 이 한 장이 아니고 10장이죠. 이 10장에서 교수님과 이제 나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과목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학을 살면서 쓸 건 아니지만 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종,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왕이면 그래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격 확률을 높이고 이왕이면 또 시험장에서 경제학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야 내가 이 정도로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은 지금 거의 뭐 눈물이 그 맺혀 있겠네. 쉬우면 쉬운 대로 아 쉬우니까 나는 이번 시험은 자신 있어. 점수로 연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그래서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이 경제학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수험인 거예요. 수험. 사실 어릴 때 수학 배우잖아요. 많이 써먹어요.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또 뭐 간단한 이제 산수 같은 건 살면서 필요한데 미분합니까? 살면서? 인수분해 그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인수분해 하신 적 있어요? 없지.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공무원을 뽑기 위한 이제 측정 기재로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분명히 나라에서 한 것이고 그 선택을 한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좀 아쉽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어떤 과목은 그래도 좀 알겠어요. 그리고 재밌어. 또 처음 배우는데도 재밌는 과목이 있고 그냥 읽다 보니 좀 재밌는 과목도 있고 그게 논술형 뭐 이게 좀 맞는 분들도 계시고 또 법 과목이 그래도 의외로 재밌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경제학이 실제로 재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려면 이왕 어차피 할 거면 좀 재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잘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못 풀면 재미가 없어. 푸는 족족 틀리면 재미가 없다고요. 문제를 맞춰야지 재밌어요. 자, 그 문제를 맞추면서 앞으로 또 전진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제가 지금은 예비순환이 끝난 상태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개개인 차가 있다면 뭐 개별적인 상담은 제가 카페에 언제나 열어놨으니까 거기다 하시면 되겠고 이제 경제학 예비순환이 끝나고 나서 이제 1순환이 되었습니다. 1순환 다음에 2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필세 기간을 거친 다음 이제 3순환을 거치죠. 굉장히 치열한 3순환을 거치는데 그 순환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라면 취사 선택해도 괜찮아요. 예비순환, 1순환, 2순환까지 똑같이 반복하고 그중에 하나 골라서 잘 복습하고 자신 없으면 한 번 더 듣고 3순환은 뭐 시험 직전이니까 좀 더 들어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과목이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목 순환을 걸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경제학이 그 솔직히 한 4년 정도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학부 생활하고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비순환을 들어도 새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어렵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맞아. 예비순환 들었는데 나름대로 경제학이 재밌고 잘 맞네. 그래서 재경직렬 이제 생각을 안 하다가 선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개개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떤 과목에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고 이제 공부를 하시지 않나요?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과목이 있고 안 맞는 과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만하고 맞는 과목이 그래도 조금 더 재밌고 뭐 이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과목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에서 자유전공을 선택한다면 재밌는 쪽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니 재밌어야지 더 깊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험 중이잖아요. 어차피 넘어야 할 벽이라면 재미없는 걸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걸 소홀히 하시고 내가 재밌는 걸 열심히 해요. 내가 재밌는 건 본인이 선택한 직렬의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재밌는 것, 다 같이 잘하는 거를 나도 잘하는 것 뿐이에요.
그 실전에서 점수 편차를 얼마나 내겠습니까? 많이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경제학이 내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직렬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 재밌다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잘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 그거를 파고드셔야 돼요. 그걸 파고드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재경직렬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 본인이 일행이거나 외교원이거나 이런 분들이 재경직렬 분들하고 경제학 점수 편차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과 동일한 직렬 분들하고 경제학 싸우는 거예요. 점수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날 수 있는 과목들이 보통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든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이제 열정을 기울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경제학이라는 다 같이 어려운 과목에서 이제 혼자 생각보다 큰 점수 차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험 경제학을 하고 있어요. 그 재미있게 현실 설명 막 스토리 짜고 뭐 우즈베키스탄, 뭐 우크라이나, 이라크 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강의 때 뭐 20분, 30분 계속 이야기하면 들을 땐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나라의 뭐 DTI 부채 이런 것들 막 계속 막 실생활 부동산 정책 이런 걸 전달드리면 또 재밌어요. 들을 때는 저런 거는 참 재밌다.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써먹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 그게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 있는 순환이 어떤 순환이냐면 3순환이에요. 3순환에서 그런 이제 현실적인 시사 자료들을 제가 좀 던져드리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서 재밌네. 뭐 미국에서 요즘에 이런 일이 있어? 미국에서 뭐 필립스 곡선 평탄화 이런 이제 논쟁이 몇 년 동안 붙고 있어요. 필립스 곡선을 알아야지 재밌지. 바꿔 말하면 예비순환, 1순환 그리고 2순환까지는 정말 철저하게 지루하더라도 내가 수험 정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순환이고 3순환도 그런 순환이고 하지만 3순환은 이제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전달을 드리고 근데 그래도 내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알아요. 그 예를 들면 좀 오래됐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공약 있죠. 그 공약 가지고 제가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부 다 경제학 이론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시사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경제신문 읽으면 어떻습니까? 경제신문 읽으면 경제학이 재밌어질까요? 아니에요. 경제 돌아가는 건 재밌어지는데 경제학이 재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을 알고 신문을 읽는 거하고 경제학을 모르고 신문을 읽는 거하고 너무 시각이 달라요. 경제학을 알고 읽으면 그 신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재밌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경제학 이론하고 뭔가 자꾸 연결 지어 보려고 하고 근데 그건 이제 실전에서 도움이 됩니다. 시사 던져주고 그 관련된 사례를 이론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 시험에선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순환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요. 1순환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고 지금 계신 분들은 이제 1순환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1순환이라는 시기가 왔습니다. 본인이 현재 경제학이 정말 자신 있고 잘하고 그런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1순환을 위해서 무언가를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1순환 자체에서 내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경제학에 대해서 그래도 좀 지식이 좀 탄탄해졌고 혹시 내가 빼먹은 게 있나 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1순환을 들으면 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은 예상컨대 많이 까먹었죠. 경제학 공부하신 지 좀 됐고 많이 까먹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비순환이 벌써 꽤 됐단 말이에요. 우리 예비순환 할 때 잠바 입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잠바 입고 나가면 큰 이상한 이제 눈초리를 그 정도까지 벌써 몇 달 지났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이 수험의 정복을 위해서 1순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캐치를 하는 만큼 중요한 건 없지만 불행히도 제가 1순환 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건 다양성을 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딱 하나만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3가지를 강의해서 구미에 맞게 여기 선택하세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학 1순환은 다시 한번 기본기를 다지는 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본기라는 것이 예비순환 때 다루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뤘어요. 예비순환에 다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상당히 까먹었을 것이고 까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과서를 그대로 답안지에 카피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그 마인드 교재 있죠? 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예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계속 개정돼도 이 색깔을 계속 유지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건 뭐 사설이고, 마인드 교재는 요약서예요. 그 교과서에서 3페이지, 4페이지 적혀 있는 내용을 답안지 옮겨 적을 수 없어. 마인드 교재는 그거를 반 페이지 정도로 축약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아무래도 교과서에서 해설을 쭉 해주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에 적어야 되는 게 교과서는 아니거든. 시험장에서 적어야 되는 건 요약서의 내용도 또 문제에 따라서는 많다고 판단되는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테마라도 어떤 질문은 10점으로 나오고 똑같은 질문인데 15점으로 나오고 똑같은 질문인데 20점으로 나오는데 이거 절대 50점으로 나오지 않는 테마가 있죠. 교과서는 거의 50점을 대비하는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서, 즉 마인드 교재는요, 요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20점 정도 출제가 되었을 때 내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맥스 정도로 줄여서 서술을 했고, 그 무엇보다도 서술 형태를 되도록 취하려고 합니다. 답안지 쓰는 형태로. 그러니까 단답으로 이렇게 띡띡띡 요약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쓰는 형태로 되도록이면 드리려고 한 교재를 이제 1순환부터는 똑같은 교재로 3순환까지 계속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순환의 목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아, 나 문제 풀어보고 싶어. 이제 예비순환 들었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싶어. 1순환에서 모의고사를 보죠. 쉬운 것만 봐요. 벌써부터 어려운 걸 답안지를 연습하는 게 1시간 동안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입니까? 기출문제도 가끔 봐요. 근데 그것도 쉬운 것만 봐요. 어려운 거 벌써 어떻게 풀어요? 예비순환 듣고 어려운 거 다 풀어낼 수 있다라면 뭐하러 수업을 듣습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다른 과목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예비순환이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의 개수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쉬운 문제를 풀긴 풀어볼 건데 그 쉬운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지금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 예비순환 듣고 1순환 이론 정리하면 앞으로 안 봐도 풀 정도의 난이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의고사는 봐야지. 내가 이제 실전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이론 정리할 때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1순환에서 문제풀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남들은 하던데요. 나도 하고 싶은데요. 갖춰진 게 없는 상태에서 그 대회에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 갖춰진 게 없는 상태에서 월드컵 뭐 그 축구 대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 축구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지 문제풀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알차게 내 레벨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비순환은 경제학을 소개받는 과목입니다. 순환입니다. 자, 1순환은 경제학 이론을 내가 답안에 현출할 때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고 어떤 키워드가 의미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내가 암기가 필요 없는 공부를 해낼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그래요. 예비순환과 1순환 둘 다 난이도 편차가 아주 심하진 않습니다. 1순환에서는 적어도 경제학 들어보신 적 있죠? 라는 가정으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막 문제를 막 갖다 많이 풀어보면서 뭐 기출 몇 개 풀어보니까 신나죠? 뭐 긴장되죠? 그런 순환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순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경제학 1순환 동안에는 정말 딱 이 책 2권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한 번 해도 아니야. 미시할 때는 미시책, 거시할 때는 거시책. 그리고 목표는 요 정도 미시 마인드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와 요 정도의 그 서술, 이 정도의 수식을 내가 답안지에 적으면 출제 가능한 거의 가장 큰 배점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구나. 그게 1순환입니다. 그래서 1순환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1순환은 여러분들이 그냥 경제학 이론을 제대로 천천히 공부하는 마지막 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부한 표현이지만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안 되거든.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성을 쌓아야지 성이 우스워도 무너지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이 토대를 만드는 순환이 1순환입니다. 그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1순환은 여러분들 정말 순수하게 이론을 천천히 정리하는 마지막 순환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비순환에서 긴 이제 분량으로 공부했던 거를 줄이면 이렇구나라는 것도 인지를 하시면서
교과서의 그래프보다 제 마인드 교재 그래프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 이제 그래프 잘 그리거든. 그래서 여하튼 할 수 있는 마지막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문제풀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직전 단계로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순환이 문제풀이 자체를 배우는 첫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순환에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2순환 때는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푼 그 문제의 난이도가 깊다고 해서 내 내공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얼마만큼 차분하게 올라가는지 여부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변형됐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고요. 1순환은 정확히 그 힘을 만드는 기초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조바심이 나죠. 어떤 분들은 막 문제를 많이 푼대요. 예비순환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뭐 교수님 연습 문제도 구해다 풀고 제 그 카페에 있는 문제도 구해다 풀고 막 다 구해서 푼대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기초가 단단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문제를 내가 풀면서 이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될지는 해설지를 보면서 좀 캐치를 할 수 있는데 그 해설들이 왜 들어갔는지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암기하게 돼요. 그럼 다음번에 같은 문제를 봤을 때 해설이 기억나니까 나는 그 파트가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교수님들이 실전에서 출제를 할 때에는 똑같이 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머리 위에 계세요. 살짝 바꿔. 다른 문제가 돼버렸어. 본인은 캐치가 안 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이 분명히 공부의 중심은 돼야 되지만 이론적 토대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한다? 그거는 실제로 정상을 찍으려면 합격할 만한 정상을 찍으려면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공부법이에요.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1년 동안 성취하는 분들 공부 이제 방향 잡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보면 옆에서 다른 과목이고 뭐고 경제학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집니다. 그래서 저는 1순환까지는 이론을 탄탄하게 만들고 자 2순환은 올해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꼭 들어야 돼. 뭐 피세 때문에 부담돼서 못 들어요. 경제학까지는 들으셔야 돼요.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그죠? 요 과목까지는 들어야 돼요. 근데 경제학은 확실히 들어야 돼. 왜냐하면 경제학은 이제 문제풀이를 처음으로 배우는 순환이기 때문에 이론을 1순환에 비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압도적으로 짧게 설명할 것이고 그 짧게 설명해도 알아들어야 돼요. 1순환에 했던 거 30분 설명한 거 10분 동안 설명할 거거든. 그리고 나머지 20분 동안에는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이 이론은 문제로 출제될 때 이런 유형이 있고 저런 유형이 있고 적을 땐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되고 키워드는 또 뭘 적어야 되고 재밌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 2순환 때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렵다가 아니고 재미가 없다. 대부분은 재미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암기가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픈북으로 시험 보면 되는 거고 오픈북으로 문제 풀면 되는 순환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1순환 오픈북인데도 마인드 교재하고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그건 너무 이제 힘들고 재미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이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돼요. 자, 2순환 때 여러분들 1순환 때 배우신 걸 토대로 그리고 빠르게 요약한 것도 빨리 알아먹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이 문제풀이를 하는 그 시간이 실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문제를 푸는 순환을 들어야지 문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 순환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실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풀이 하는 실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1차 준비를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차를 합격하는 쾌거를 이제 달성하시고 그리고 3순환은 따로 설명드릴 거 없어요. 1차 합격하고 3순환은 무조건 들어야 돼. 그간 또 했던 거 다 까먹었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다 해요. 다. 이론 설명은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전자칠판을 사용해서 더 짧게 빨리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이제 우리 2순환 때 다뤘던 문제 정도도 몇 개 중요한 것만 뽑고 기출을 정리하고 좀 최근에 등장하는 뭐 임봉훈 교수님 뭐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다 풀어드리고 그리고 시사자료 던져드리고 걸리는 시간은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때려받는 순환이 3순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순환은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는 순환이고 2순환은 문제풀이의 기초를 만드는 순환이고 그리고 3순환은 모든 걸 다 올인해서 쏟아붓는 순환이에요.
이 삼순환이 들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경제학이 그래도 뭔가 실전에서 내가 해볼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야지 오래 공부하신 분들 기준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고 싶은 유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제학이 뭐 전혀 뭐 감이 안 와. 삼순환인데도 올해는 글렀어. 다른 과목도 수업 나가기 싫어요. 그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거든. 근데 경제학이 되게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1년밖에 공부 안 했는데 남들 평균 이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모르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이 정도로 내가 그래도 기초적인 문제는 죄다 풀 줄 알고 어느 정도 응용 문제도 풀 줄 알고 어려운 문제도 강의할 때 조금 힘들었지만 집에 가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방향이 잡히고 뭐 미분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삼순환이 진행이 초반에 돼야지 나머지 몇 달 동안도 솔직히 한글이잖아. 그지? 솔직히 다른 과목들은 전부 한글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법 과목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법 과목도 힘들면 진짜 힘들어. 그래도 내가 외우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초시에 합격하는 그 운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나는 무조건 1년 만에 붙을 건데요. 냉정하게 솔직히 가능성 되게 낮아요. 하지만 1년 안에 붙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만들고 싶은데요. 그건 가능해요. 그게 돼야지 그 다음 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좀 생소하다 보니 벌써 예비순환 끝나고도 지금 이 문제풀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해도 괜찮아. 또 배우거든 거의. 이 사이에 제가 이제 그 뭐 교과서 연습 문제풀이 유튜브에 등장하는, 유튜브에 제가 해설해드린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거기 입문자 이론 강의도 있어요. 너무 초심자 여러분들 예비순환보다 낮은 순환이지만 그 정도로 조금 그래도 조금씩 접해보세요. 뭐 시간 날 때마다 보세요 하는 그 소스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순환하고 2순환은 그냥 던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던져서는 안 되고 요 사이에는 제가 좀 강제력을 좀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10년, 그러니까 한 6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순환이 재밌어져야 되는 거야. 나는 경제학이 재미없는데요. 그래도 문제 풀고 답 맞추면 재밌지 않습니까? 뭐 가끔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려면 1순환, 이 다음 순환 가기 전에 우리 과제는 적어도 여기에서 공부하고 내가 이 알았던 그 순간순간을 거의 90% 정도는 끌고 그대로 온다라면 이거 재밌어요. 안 어려워. 점점 더 난이도는 올라가도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이제 비슷하거나 살짝 떨어지거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요 순환 사이에, 두 개 사이에 대략 한 11주에서 12주 정도가 이제 있어요. 물론 다른 과목 해야죠. 어려운 과목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쓸 것이지만, 제가 이제 하루 1일 기준으로 20에서 30분 정도 코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그 단원별로 OX를 나눠 드릴 거예요. 단원별로 OX를 나눠 드리면서 종합반 기준입니다. 종합반 기준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피드백을 좀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제 한번 복습을 했다는 거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한번 강제로 복습을 했더니 이 순환에 들어가서 그래도 많이 안 까먹고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도 소화가 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도 이론이 이렇게 연결돼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그 성공률이 높지 않았었어. 자율적으로 뭐 하루에 이만큼 하세요. 한 달 동안은 미시하고 6주 동안 거시하세요. 보통 이런 스케줄로 가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니 잘 안 되더라고. 그 중에서 정말 종합반 20분 정도, 30분 정도 계실 때 한 10%? 10% 정도는 해내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또 손을 놓은 채로 이제 이순환에 들어와요. 그 이순환 때 그 10분 동안 강의할 때 나 저거 아는데 근데 어떤 내용이었지? 그리고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죠.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저렇게 푸는 거야 하고 정신없어. 그럼 이제 이순환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성취를 달성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뭡니까? 관리.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리라고 한다면 뭐 예컨대 뭐 독서실 잡아놓고 거기 뭐 CCTV 설치하고 거기 안 계시면 전화하고 어디 가셨어요? PC방에 가면 뒷덜미 붙잡아서 여기서 뭐 하세요? 이게 관리인가? 성인의 관리가 그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필요한 관리라는 것은
공부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관리인 거예요. 그게 필요한 관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적절한 선택은 아니죠. 뭐 관리 뭐 포함되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라는 일반적인 용어하고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OX를 드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OX를 드려서 단원별로 적어도 일주일 동안에 20-30분 정도는 책도 들춰보고 그리고 또 이순한테 풀 문제들도 한 번쯤은 문제를 정독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거의 안 까먹습니다. 까먹어봤자 10% 20%? 그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지. 자연스럽게 까먹는 거고 이순환에 들어가서 여유가 생겨요. 복습할 때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유 시간에 1차도 하고 부족한 과목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때는 참 내가 의지가 괜찮았는데 2순환이 되었을 때 1순환이 이제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러면 2순환 때 그 성취를 하려면 하루 종일 써야 돼요. 하루 종일 써도 안 돼. 다음날 막 채 있는 거예요. 그럼 막 고민하게 돼. 인강으로 돌릴까? 인강으로 돌리면 종강날이 엄청 미뤄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관리, 종합반, 이 종합반을 예전에 운영하지 않고 처음으로 운영을 결심했던 그 이유는 이 사이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에 얼마만큼 내가 관리, 사실 뭐 관리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가 이 내 스케줄을 최대한도로 조금 밀리더라도 쫓아가야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순환을 들어야 돼. 각 순환을 이제 정말 충실하게 강의의 목적만큼 달성한 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망치고 오는 일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시험장에서 신들리는 거에 반대되는 상황이 또 앞뒤가 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잘들 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순환이 너무 힘들고 싫어. 자, 요게 제가 이제 뭐 종합반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제는 좀 노하우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케줄을 제가 만들 수 있고 소스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1대1 문자를 통해서도 종합반 분들하고는 본격적으로 이때부터는 소통을 합니다. 1순환 끝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돼요. 그리고 2순환이 끝나고 3순환 사이에는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는 1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그래도 2순환까지 성취를 해내신 분들은 뭘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지는 감이 오는데 여기까지 끝났는데도 경제학이 여전히 깜깜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 사이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안해하면서 3순환 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1차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순환까지 끝나고 야 처음에 경제학 공부할 때에 비하면 지금 내 상태는 대박 뭐 그런 상태가 돼야지 1차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독서실을 주고 뭐 집을 주고 뭐 별표 달아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관리는 이제 방향을 잡아드리는 이 관리가 제일 중요한 관리라고 생각이 되고 시험 난이도는 매년 왔다 갔다 하죠. 올해까지 포함하면 2년 동안에 조금 까다로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제 수강생분들이 좀 많이 풀었다고 이제 답을 들으셨고 또 외교는 거의 다 잘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120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또 1문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푸셨다라고 하더라고.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남들도 모르는 상태고 뭐 새로운 게 나오면 나만 안 배운 상태는 아니니까 이제 제대로 배우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처음 만난 것도 읽을 줄 알고요, 그릴 줄 알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3순환까지 밟았을 때 이제 뭐 좀 할만하네, 이제부터 뭐 좀 알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일주일 뒤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날은 덥지만 여러분들이 의지가 더 뜨겁게 이제 열심히 달라붙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기울이시는 시간을 갖는다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종합반 자체의 그런 건 저도 잘 몰라요. 종합반 하면 뭘 더 주고 뭐 복습 동영상 이런 거 충분히 받아가신다고 했던가? 뭐 이런 건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종합반 분들은 따로 명단을 받아서 제가 이제 20년 동안 쓴 안 바꿀 전화번호로 다이렉트로 계속 대화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했을 때 이순환까지 따라오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 아우 이거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다른 거 하느라고 또 연락을 안 받아. 연락 안 받고 뭐 문자 보내도 답을 안 해줘. OX 저한테 전송해줘야지 제가 데이터 누적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제가 뭐 학생 주임은 아니잖아. 그지? 저한테 보냈을 때 이제 전송하지 않으면 저도 피드백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렇게 포기하지만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순환을 정말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이순환을 정말 재밌게 보내야지 1차 기간 동안에도 하루에 내가 한 10분, 20분 정도는 경제하게 쓸 수 있겠다. 그 시간이 그냥 10분, 20분을 썼는데도 뭐 할 게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할 게 있으면 정말 큰 의미가 생기는 순환이고, 그리고 이제 3순환 때 그래도 많이 까먹었을 거야. 막판에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되살리고 이제 만들 거 만들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거 다루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시험장 가서 좋은 결과 내고, 이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커리큘럼이고, 그 마치 졸업시킨다라는 느낌으로 좀 많이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도 경제학은 역시 어려웠죠. 다시 1순환부터 시작합시다. 그런 느낌의 강의는 제가 이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다 보니 내가 또 딴 거 하다가 또 많이 경제학이 소홀했어요 하면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이제 순환을 뭐 새로 듣는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3순환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자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종합반이라는 게 강의를 단순하게 뭐 조금 저렴하게 뭐 듣는다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한다면 경제학 종합반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프라임 법학원 종합반도 있잖아요. 그 종합반도 사실 제가 그 아무런 보수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관리를 받는 게 좋다라고 판단할지, 나에게 필요할지 이런 부분은 또 개인적인 편차가 있어. 이런 거 없이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비순환과 1순환과 2순환 사이에 안 까먹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려고 경제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답 잘 적어서 점수를 받으려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중이니 지루함과 싸우셔야 됩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때를 떠올리셔야죠. 합격한 다음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들한테 뭐 하고 지냈어? 나는 뭐 외교원이 될 것 같아. 왜 벌써? 그 짧은 뭐 얼마 보지도 않았잖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럼 너 경제학 되게 잘해? 아니 경제학은 되게 못해. 그냥 점수만 잘 나와.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드는, 그걸 목표로 공부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바꾸는 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책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뭐 다른 책을 통해서 내 실력이 올라가지 않거든. 지금 갖고 계신 교과서가 3순환까지 계속 사용할 교과서이고 단권화입니다. 요거 한 권에 다 쏟아부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요. 제가 3년 만에 그 내용들 다 담겨 있고 원래 정말 기초적인 건 빼놨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교과서 읽으실 일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상당히 에너지를 쏟아 부어놨으니 이 교과서를 3순환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어딘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상태로 만든다면 시험장에서 적어도 마인드 교재는 마치 오픈북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책 한 권을 독파하는 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공부법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책 이것저것 안 보고 한 권을 정말 씹어 먹듯이 공부를 해서 많이 성취를 했었고, 이제 그게 또 시간 대비 효율이 좋더라고. 그 상태에서 다른 책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봐요.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 책을 보잖아요. 그럼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봐. 거기서 뭐 이런 서술도 있네, 신선하네, 하나 옮겨 적고 뭐 이 정도로 금방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3순환이 종결됐을 때 이제 본인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도 경제학만큼은 이제 제가 멘토를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상담하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경제학 완성시키면 좋겠어요. 자, 뭐 길게 이야기했다면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뭐 정리해 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표를 말씀드리는데 정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매년 여러분들에게 만들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고, 뭐 행정적인 부분은 저 2층에 가서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뭐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 복습 동영상은 뭐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 몰라 나도. 나 복습 동영상 신청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원 담당자 분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뭘 결정하든지 뭐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작년에 어떤 만화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만화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문이 있대요. 문이 이제 살면서 한 번씩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생긴대요. 근데 그 문의 이름이 기회의 문이라는 거야. 근데 그 기회의 문은 안에 손잡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만화책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이런 설명회를 할 때 좀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좀 제가 와닿는 거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거든요.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11월쯤 됐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낀다면 솔직히 수습할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부 제대로 합시다. 암기하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암기가 공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암기는 막판에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도저히 시험 직전에 못 외우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건 외워야지, 막판에 하시는 것이고요. 이 순간까지도 전혀 암기를 제가 부탁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뭐 암기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용어 같은 것들 암기하는 건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모든 내용은 이해 중심입니다. 이해를 해야지 변형돼도 비슷해 보여요.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날이 진짜 덥죠. 날이 굉장히 덥고 또 태풍 오고 그러면 더운데 또 이제 습도도 올라가게 될 텐데 뭐 그게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 관리의 문제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일순환해서 뭐 인강이건 실강이건 만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하고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시고 제 카페 아시죠? 다음 카페에 윤지훈 검색하시면 윤지훈 경제학 검색하시면 아마 이제 두 개가 뜰 텐데 하나는 주간식이고 하나는 객관식이에요. 주간식에 비댓 달아도 강퇴 안 하니까 거기에 댓글로 뭐 질문 같은 거 하시면 보통 제가 하루 정도 사이에 다 답을 해드릴 테니까 개인적인 부분은 다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뭐 짤막한 질문이 있다면 뭐 끝나고 오셔가지고 질문하고 가셔도 좋고요.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지루해도 한다. 싫은 과목을 더 열심히 한다. 왜냐면 싫은 과목은 남들도 싫어하는 과목이니까. 내가 남들도 싫어하는 과목에서 싫지만 성과를 내면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이 정도 잘 기억하시고 물론 어떤 과목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제 앞으로 일순환부터 잘 스케줄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오늘 스케줄을 마치도록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